서로 다른 기후를 가진 지역에 살다 보면 입맛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바다 옆에 사느냐, 산 옆에 사느냐, 강 옆에 사느냐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이 어디서든 주문해서 먹을 수 있지만 내륙에 사는 이들은 바닷가 사람들이 삭힌 홍어를 먹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삭힌 홍어를 먹는 이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국가에서도 이러할진데 국가로 이를 확장시키면 그 다름은 더욱 확연해집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악취를 가진 음식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수르스트레밍을 보는 순간 구역질을 참지 못하지만, 스웨덴인들은 양념에 버무려 발효시킨 김치를 먹는 순간 코를 찡그립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지역마다 국가마다 즐기는 음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한국인들의 최애 식재료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요리에 살짝 향을 가미하는 용도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는 채소로 구분해 듬뿍듬뿍 넣는 것을 넘어 저처럼 아예 생으로 쌈장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노릇노릇 꼬치에 구워 술안주로 먹기도 하니까요. 먹는 순간 입안이 싸해지고 위장에서부터 강한 향이 터져나오지만 한국인들은 겁도 없이 한 주먹씩 요리에 넣는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랜시트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2030년에 탄생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무려 90.82세로 당당히 세계 1위에 랭크됐습니다. 남성은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84.07세로 역시 세계 1위입니다. 보통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100세는 꿈의 숫자이고 기대 수명 90세도 인간의 한계라고 보지만 조사 대상 35개국 중 한국 여성만이 유일하게 90세를 넘었습니다. BBC는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을 5대 장수국가 중 1위로 선정하며 한국은 평균 수명 90세를 달성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아마 한국인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는 기대감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 어떤 것을 먹느냐는 점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중 다른 국가와 확연히 차이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는 깊이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다른 국가보다 특출나게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가 마늘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늘은 맵쌀에 이어 한국인이 가장 자주 섭취하는 식품 2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1년에 얼마나 많은 마늘을 섭취할까요? 여러 통계에서 한국의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인의 마늘 사랑도 적지 않지만 그들의 통계에는 마늘종과 잎 등의 부속품도 포함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 마늘에 대한 소비량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늘을 생산하고 수출 비중을 제외한 전부가 내수에서 소비된다며 잘못된 통계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마늘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김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농식품 정보누리에 따르면 한국인은 2017년 기준 연간 약 6.2kg의 마늘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브라질이나 이탈리아 등 마늘을 많이 먹기로 손꼽히는 국가들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kg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늘을 먹는 국가로 꼽히는 이들보다 6배 많은 마늘을 먹는 것이죠. 한국인의 마늘 사랑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존 토로드라는 영국 셰프는 감탄식객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생 먹었던 마늘보다 더 많은 마늘을 한국에서 먹었다면서 한국에서 마늘이란 향신료가 아니라 감자나 토마토와 같은 채소다. 그러니까 한식 조리법에서 마늘 조금이라는 표현은 통마늘 약 10개를 의미한다며 자신있게 마늘을 한 움큼 지어 보였죠. 그의 말대로 한국 음식에서 마늘이 빠진 음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치, 갈비찜, 삼계탕, 보쌈, 미역국부터 마늘로 빵을 만들고 삼겹살에 마늘을 갈아 바른 후 구워 먹으며 깻잎 위에 그 삼겹살을 얹고 마늘에 쌈장을 듬뿍 찍어 싸먹기도 하죠. 여기에 피자, 치킨 등 조금이라도 기름진 음식에도 여지없이 마늘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마늘은 소울푸드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마늘 소포장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저렇게 포장해서 마트에서 팔았다가는 쌍욕을 먹을 겁니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극소량의 마늘만 넣어도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마늘과 올리브 기름이라 하여 알리오 올리오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마늘을 그렇게 때려 넣었으면서도 가급적이면 음식 이름에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
마늘탕, 마늘찜, 마늘수육, 마늘국 이런 음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 물에 불리고 손톱으로 껍질 까는 것이 귀찮았던 누군가는 마늘 탈피기를 발명하기도 했고 마늘을 다져주는 닌찌기를 개발했죠. 사실 마늘이라는 것은 한국인에게 아주 특별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탄생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매년 10월 3일은 개천절로 하늘이 열린 날, 즉 단군왕검이 한반도 역사의 첫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는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환웅은 그들에게 쑥 한 단과 마늘 20매를 주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환웅은 그들에게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지만 이를 참고 견딘 곰은 인간이 되어 환웅과 결혼해 단군왕검을 낳았죠. 그렇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렇듯 한국인의 마늘 사랑은 어쩌면 정해진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언제든지 깐 마늘을 구할 수 있지만 마늘의 효능은 산삼에 버금갑니다. 만약 재배되지 않았다면 산삼보다 더 귀하게 거래됐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죠. 산삼이야 산삼 씨앗을 새가 먹고 배설해야 진짜 산삼으로 쳐주기 때문에 재배가 불가능하지만 마늘은 인간이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 그 효능을 간과하는 것이지 괜히 마늘을 밭에서 자라는 산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마늘은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하며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첫 번째로 마늘을 꼽았는데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늘의 알싸한 맛과 강한 냄새를 뿜어내는 주인공으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꼽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왜냐면 마늘에는 알리신이 아닌 알린이란 성분만 있으니까요. 마늘 속의 알린과 이를 분해하는 알리나아제가 으깨지는 과정에서 만나면서 알싸한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통마늘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지만 입에 넣고 씹거나 도마 위에 놓고 으깨면 갑자기 독특한 마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는 뜻에서 일의 백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늘과 같은 백합과 식물에 속하는 양파, 대파, 부추 등에도 알리나제가 들어있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가령 통양파는 자극적인 향취가 적지만 양파를 까기 시작하면 양파의 알리나제가 양파 속의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변화시키고 알리신은 다시 황아릴로 변환돼 휘발되며 눈을 맵게 합니다. 참고로 알리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 대파 등을 익히거나 탕에 넣은 경우 독특한 향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운맛은 없어지고 반대로 단맛 성분이 늘어나 밍밍하거나 달게 느껴지죠. 삼계탕에 마늘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다면 분명히 매워야 하는데 매운맛은 없고 단맛만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늘의 효능은 실제로도 대단합니다. 알리신이 엄청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은 마늘을 페니실린 대용품으로 사용해 한때 러시안 페니실린으로 불리기도 했고 알리신을 12만 배 묽게 희석시켜도 결핵균이나 디프테리아균, 이질균, 티푸스균, 임균 등에 대한 살균력을 발휘한다고 하죠. 이외에도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꼽았을 뿐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그 효능은 손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마늘을 섭취하는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라진 토종 마늘 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코끼리 마늘입니다. 1900년대 초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됐던 코끼리 마늘이 생소한 이유는 한국전쟁 후 미국이 종자를 몰래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7년 미국 정부가 농촌진흥청에 코끼리 마늘 유전자원을 영구 반납하며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벌써 70년도 넘게 재배하고 있어 인지도도 높고 대중적인 덕분에 오리건주에서는 매년 8월 둘째 주 주말은 코끼리 마늘 축제를 개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늘에 코끼리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그 크기 때문. 보통 마늘 한 쪽이 6g 정도 무게에 대여섯 개가 모여 한 통을 이루는데 코끼리 마늘 한 쪽은 50g으로 무게나 크기가 10배나 큽니다. 한 통이 야구공보다도 사이즈가 커 미국에서 코끼리 마늘이라 불렀고 한국에서는 대왕마늘 또는 웅녀마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마늘 냄새에 유독 민감했던 일본에서는 무치마늘이라 불렀는데 아린 맛과 먹고 난 후 퍼지는 특유의 냄새가 적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끼리 마늘은 2007년 미국이 반납한 이래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재배 중인데 그도 그럴 것이 크기가 큰 만큼 그 성분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살균 및 항균 작용에 탁월한 알리신 함량은 일반 마늘과 비슷한 반면 자양강장, 피로회복, 식욕 증진, 해독 효과 기능이 있는 스코르디닌 성분은 일반 마늘의 2배에 달해 식재료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죠. 당뇨로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를 익혀서 섭취하면 그 함량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흑마늘이나 진액으로 가공하기도 수월해 건강 보조제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실 흑마늘은 자극적인 향 때문이 아니라 마늘의 효과를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등장한 섭취법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으로 인해 생마늘로 섭취하면 입냄새는 차치하더라도 지독한 방귀 냄새, 위장 자극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마늘을 고온에서 일정 시간 숙성시켜 흑마늘로 만들면 수분이 줄어들고 점도가 높아지며 섭취가 용이해지죠. 물론 일반 마늘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상승하며 항염증 및 항암 작용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코끼리 흑마늘과 일반 흑마늘의 항산화 활성 비교라는 논문에서 저자들은 일반 마늘과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시켜 그 항산화 활성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코끼리 마늘은 흑마늘로 숙성시켰을 때 총 페놀 함량이 12.6배 늘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끼리 마늘이 흑마늘로 숙성하는 과정에서 일반 마늘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했는데 일부 수치는 무려 37배나 높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일반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하는 것보다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숙성할 때 항산화 활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죠. 이런 항산화 효과 때문에 코끼리 흑마늘을 판매하는 업체가 중구난방으로 늘었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코끼리 흑마늘 진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KM바이오인데요. 산삼의 고장 경남 함양에 뿌리 내린 KM바이오는 메디컬 바이오 헬스푸드 분야에서 글로벌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인데 그 기술력이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FDA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식약처로부터 GMP 및 해썹을 모두 인증받았는데 이 공장에서 경북 성주에서 재배 수확한 100% 국내산 코끼리 흑마늘을 제조하고 있죠. 사실 국내에는 여러 흑마늘 제조업체가 있지만 KM바이오의 코끼리 흑마늘 진액이 특별한 것은 제조 공법 특허로 제조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는 KM바이오가 출원한 바이오 효소 발효 공법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끓여서 물에 달이는 추출 방식이나 짜내는 착즙 방식이 아니라 효소로 발효시키고 저분자화시키는 공법입니다. 이렇게 효소로 발효시켜 저분자화시키면 체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각종 영양 성분이 극대화된 흑마늘을 통째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산양산삼 추출액, 대추 농축액, 구기자 농축액, 영주버섯 농축액 등등을 함유했고 사물을 현실화했죠. 그간 KM바이오 코끼리 흑마늘 진액은 한 박스당 69,000원으로 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어 왔지만 오늘부터 디시멘터리 구독자에 한해 최대 14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업체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두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과 반가운 친척, 친구분들과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분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거든 명절 끝나고 코끼리 흑마늘 진액 하나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모두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